집을 사자니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고 그렇다고 전셋집을 알아보자니 왜 그렇게 다들 비싸기만 한 건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많죠? 김시호랑TV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순 없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장 좋은 전셋집을 고르는데 도움을 드릴 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금으로 가장 좋은 전셋집을 고르는 법, 그 방법을 쉽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뭔지 모르는 재테크 상식, 그걸 쉽게 풀어드리는 김시호랑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이 그동안 모은 돈,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전셋집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금이 1,000만 원일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건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이에요. 여러분의 자금이 2천만 원일 때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건 1억 원짜리 전셋집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두세 개 국가에만 있는 제도죠. 우리나라에선 이 전세 대출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금아치 80%, 1억 원짜리 전셋집 에서 살려고 한다면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은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금 4천만 원을 갖고 있다면 80% 전세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짜리 전셋집에서 살 수 있죠. 아주 간단한 원리죠. 전세금의 20%는 현금, 80%는 전세 대출로 충당하면 됩니다. 물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겠죠. 전세 대출은 보통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갚습니다.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뭔지 모르신다면 김시호랑TV에 여기 대출 영상을 보세요. 종잣돈 2천만 원을 모은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A는 자신의 종잣돈 2천만 원과 전세 대출 8천만 원을 합쳐서 1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해 삽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 전세 대출 금리는 2.5%. 전세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전세 대출 금리는 신용 등급 같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12개월은 16만 6,666원. 전세 계약 기간 2년 동안 매달 16만 6,666원씩 전세 대출 이자를 갚습니다. 물론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8천만 원을 돌려받아 통째로 은행에 넘기죠. 즉 2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하는 전세살이 방법이죠. B는 자신의 종잣돈 2천만 원과 전세 대출 8천만 원을 합쳐서 1억 원짜리 전셋집을 살려고 여기저기 손품 발품 팔아봤는데 1억 원짜리 전셋집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죠. 신용대출로 받은 4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1억 원짜리 전셋집보다 크기도 하고 쾌적하기도 해서 좋았죠. 그런데 속사정은 조금 빠듯합니다. 전세대출 8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를 16만 6,666원씩 매달 갚고요. 추가로 신용대출 4천만 원에 대한 월 이자도 매달 10만 원씩 갚습니다. C는 자신의 종잣돈 2천만 원 중 1,000만 원만 전세살이 하는 데 씁니다. 즉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거죠. 그런데 요즘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이 어딨냐고요?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같은 어플을 활용해보세요.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현금 1,000만 원과 전세 대출 4천만 원으로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후 종잣돈 2천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며 돈을 불려나갑니다. 여러분은 A, B, C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향후 인생의 레벨이 달라져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아마 C가 압도적으로 레벨업 되어 있을 거고 A와 B는 더 가난해져 있거나 지금 수준과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잣돈 2천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잣돈 모두를 전셋집 구하는 데 쓰면요, 종잣돈이 다시 0원이 됩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전세 계약 기간을 보통 2년으로 하는데 2년 동안 또다시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2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해서 불릴 수 있는 시기에 또다시 0원부터 시작해 저축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투자를 통해 2천만 원에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다시 0원부터 출발해 저축하면서 더하기를 해야 하는 거죠. 둘째,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인데 2년 뒤에 여러분은 그 종잣돈 2천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겠죠? 여기서 잠깐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해보세요. 2년 뒤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두 개 선택지가 놓여집니다. 두 번째 전셋집을 구해서 살든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두 개 선택지 모두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2년 동안 창작이나 창업으로 대박 잭팟이 터지지 않는 한 우리 대부분은 그리 큰 돈을 모으지 못할 거예요. 종잣돈 0원부터 다시 시작하니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기도 어렵죠. 게다가 그 2년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
가격이 모두 올랐을 겁니다. 똑같은 2천만 원으로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셋째, 만일 조금 더 좋은 전셋집에서 살기 위해 B처럼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잠깐은 좋겠죠. 그런데 그건 스스로 인생의 레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전세살이 2년 안에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땐 어디서 돈을 충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흐르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나쁜 일도 생기는 법입니다. 신용대출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언제나 비상용 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막 첫 전세살이를 시작하는 신혼부부 1인 가구 여러분, 첫 번째 전셋집이 좋은 집이기를 바라지 마세요. 첫 번째 전세살이 2년은요 몸테크 기간입니다. 최소한의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 몸을 좀 고생시키면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꿈꾸며 칼을 갈아야 하는 시기예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 인생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몸테크를 하기 싫다면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작으로 대박을 터뜨리든가 창업으로 잭팟을 터뜨리든가. 창작 대박, 창업 잭팟이 없는 한 여러분이 첫 전세살이를 어설프게 즐기며 보낸다면 여러분은 흙수저에서 탈출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명심하세요. 흙수저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몸테크를 하며 칼을 갈아 부를 잃었습니다.